연정님은 그러면은 그 유튜브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유튜브는 안 하고 네, 그냥 블로그만. 블로그만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녹화는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 보통 이 정도 분들이 지금 요즘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됐으니까 벌써 8시 3분이어서. 예, 바로 시작하는 네. 게 네. 예, 맞습니다. 항상 시간은 준수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야지, 준수 안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면은 항상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 이제 6번째죠, 벌써. 6번째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연정님이 발표하기로 하셨고요. 그, 뭐, 그 슬라이드까지 준비하셨으니까 연정님이 이제 지금부터 해서 본인 원하시는 시간만큼 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혹시 이제 중간중간에 묻고 싶은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예. 저도 종이 쪼가리에 뭐 좀 적어야 되겠어요. 질문할 거를. 예. 네. 지금부터 연정님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니어 AI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강연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을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빌드에서 이렇게 크게 6개 기업을 예시로 들면서 조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베이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세계에서 1위의 생명과학 회사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에서 떻게 학생들이 온보딩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류업체로도 잘 알려진 H&M인데 여기도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뤘는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은 자동차 동호회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의 자동차 동호회인 RAC라는 회사이고, 그 다음은 트랙이라는 자전거 회사예요.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요새 막 ESG라고 되게 막 그런 경제 신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되게 핫한 주제이잖아요. 근데 이 트랙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뤘다는 게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게 T모바일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 T모바일을 중심으로 이번 빌드가 이루어지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베이어라는 아까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생명과학 회사이고요. 여기서는 금융 쪽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금융 시민 개발자들이 파워 BI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한 곳에서, 한 앱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략하게만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약회사에 재직 중이시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눈여겨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인데 여기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 입학을 할 때 그런 과정이 되게 지원하는 학생 수도 되게 많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온보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파워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했던 점은 어, 커뮤니티를 모아서 이 대학 입학 솔루션을 조금 전사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H&M인데,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은 COE라고 Center of Excellence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번역도 하고 이거 빌드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이게 무슨 그냥 번역을 했을 때는 최고 Center of Excellence 해서 최고 기관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뭔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구글에 Azure Center of Excellence를 찾아봤더니 이런 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COE라는 키트를 Azure의 COE라는 키트를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파워 플랫폼의 그런 솔루션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CO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COE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같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 여- 네, 여기 COE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규모. 음, 그거를 시작하는 스타트 키트.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 이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도 내주고 보통 스타트 키트는 이제 뭐 소스 코드 이런 거 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음, 여기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방금 재성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여기는 조금 문화적인,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뭐 개요, 관리, 제어, 너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이게 보시면은 파워 플랫폼이 속하는 게 파워 앱스,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제가 파워 잠시 BI. 네, 파워 BI. 이렇게 총 네 가지가 파워 플랫폼인데, 여기에 중점을 둔 그런 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솔루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여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게 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키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앱을 만들 수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는 구성이나 그리고 이 걸본 이게 그 보안적인 측면도 잘 갖추고 있다 해서 있고 그 다음에 너처 네, 이게 약간 좀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이고 이런 솔루션을 할 수 있을지 뭔가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맞을까요, 재성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성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음, 처음에 얼거나이저는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개념이고 걸버넌스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성장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음, 역량 약간 그런 느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그 파워 플랫폼 스타터 키트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화를 이뤘는지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기업은 RAC라는 이 자동차 동호회인데 이제 이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19 이후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기업 내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는 파워 BI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통합을 하고 자동차에 대한 그런 속도, 기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업은 트랙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워 BI를 활용을 했고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자동화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파워 오토메이트랑 연결을 했을 건데 보면은 파워 BI를 활용을 해서 수량 재고를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그런 ESG 경영도 하겠다 해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전거를 이제 포장을 해서 뭐 택배로 보내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포장재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파워 BI 보고서를 활용을 해서 파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메인으로 나오고 있는 T-모바일인데 여기는 단순히 뭐 파워 BI, 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만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니고 되게 전사적으로 그리고 파워 플랫폼, 그러니까 파워 앱스, 뭐 파워 BI, 파워 앱,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되게 큰 성공을 거둔 그 기업이라고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요새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 로우 코드를 활용을 해서 시민 개발자랑 전문 개발자 모두 디지털 혁신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준비한 슬라이드는 조금 이 T-모바일에 대한 슬라이드예요. 근데 이거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처음에 공유하실 때 소리 포함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위에 그 화면 공유하실 때 네. 콘텐츠 공유가 있잖아요. 콘텐츠 공유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콘텐츠 공유 제일 오른쪽 보면은 컴퓨터 소리 포함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톡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들리시나요? 그래도 안 들리는데 혹시 마이크 혹시 본인은 소리 들리세요? 네. 본인은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한테는 안 들리는데 다른 분들도 안 들리시죠? 네, 안 들립니다. 네, 안 예. 들려요. 아니 그 소리 포함하신 거죠, 그죠? 그 소리 포함이 예.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콘텐츠 공유 그 옆에 컴퓨터 소리 포함이라고 토글이 안 보였었어요? 네, 아예 없어요. 이게 적은데도 웹인데도 그게 안 보여요. 맥인데 그러면은 소리는 안 들리는 걸로 하고 그냥 진행을 할까요? 이게 아니면 혹시 재성님이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틀어 드리는 건 어렵진 않은데 뭐 본인이 끊고 싶을 때 그 끊는 거를 그럼 스톱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네, 그렇게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연정님 거를 찾아서 잠시만요. 역시 그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막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6번이었죠? 네, 6번. 잠시만요. 제가 지금 비디오를 들고 공유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혹시 잘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요거는 옆으로 옮기고 여러분 제가 틀어드릴게요. 참 세상 재밌습니다.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ower Platform Real World Stories session. I'm Saurabh Pant from the Power Platform Customer Advisory Team. And I'm Lauren Faber, also from the Power Platform Customer Advisory Team. It's been a fun day of exciting announcements
and impressive demos of upcoming capabilities in the Power Platform. But personally, my favorite part of the Microsoft Business Application Summit is hearing about the ways in which the Power Platform has been used out in the real world. Don't you think, Saurabh? Completely agree. Then let's go ahead and jump into it. Today, we will be showcasing 6 amazing companies and taking you through their Power Platform journeys of how they have used the Power Platform to improve processes, transform their businesses, and quite frankly, change the world. Let's first take a look at Bayer, one of the largest life science companies in the world. Finance Citizen developers have created a Power BI app for their chief financial officer and fellow finance employees without the involvement of any IT. The CFO app provides a one-stop shop that empowers users to find all required and necessary data in one place without having to open any additional files or applications. 윤정님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신 거죠? 말씀하시면 네네. 예, 끊고 싶을 때 언제든지 네. 본인이 끊어주세요. 말하면 제가 바로 스탑 시켜드릴게요. 네. Let's hear about this experience from 2 of the employees who built it. Hi, I'm Olaf Nischke, and I'm working at finance here at Bayer, and I'm responsible for digitalization. Power BI makes a huge difference for our internal customers because now they have all decision-relevant information in one place. Financial reviews and updates are done directly in the CFO app by our CFO himself at any time and on any device he wants. Meetings are more efficient and not limited to a little amount of prepared information in PowerPoint. Our analysts can focus on the insight generation and help to develop measures. This enables steering the company much more effectively. Thanks, Olaf. My name is Matthias Eisenack, and I'm a portfolio manager at Corporate Controlling. Our team loves working with Power BI because we can make a huge difference to the work life of our decision makers and analysts. I'm personally impressed by Power BI's time to value. My Power BI journey started 1 year ago with a Dashboard in a Day seminar. And already since then, I have been a key author of our CFO app. So once the infrastructure was set and the team was staffed, it was a matter of a few weeks to complete the entire project. We are honored to share our impressive journey on this MBUS and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on our on-demand session. I love hearing from citizen 여기서 developers. 끝나주세요. 네. 그 아까 보시면은 그 베이어라는 기업은 파워 BI를 활용을 해서 그런 기업의 판매량을 조금 금융 정보들을 시각화를 잘 해놨어요. 네, 보고서로 한번 갈까요? 네,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왼쪽에 그 세일즈 양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재무적인 정보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BI 보고서를 만들 때 시민 개발자도 참여를 해서 조금 시민 개발자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금융 시민 개발자분이 참여를 하신 거여서 조금 금융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고서가 뭐 달별로도 나와 있고 쿼터별로도 이렇게 연도별로 잘 나와 있는 그런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다음 보고서를 보시면은 여기는 조금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보고서를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모든 데이터를 여기에 다 축적을 시켜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인 그 위스콘신 대학교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our on-demand session. I love hearing from citizen developers such as Matthias and Olaf. It is this ability of the Power Platform to empower citizen developers that made me fall in love with the platform to begin with. Next, let's hear from Jonathan, another citizen developer leveraging the Power Platform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I am Jonathan Hinkle, and I am working as the Director of Academic Planning and Assessment at the School of Human Ecology 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o I do not have any formal training in technology or application development. I started my career as a school counselor supporting students transitioning from high school to college. And as you can imagine, there are enormous amount of logistics that occur through that process. And I developed a predilection for using technology to overcome those challenges. 이분 So 같은 in the 경우에는 end, I could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시다시피 상담가였고 개발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민 개발자 분이었는데 본인이 학생들을 그런 온보딩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를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깨닫고 이런 앱을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spend more time working with the students themselves. I've been able to maintain this in my work in higher education, and now I help develop efficient processes around complex and shared business problems with the Power Platform. One recent example of this is a student onboarding solution I built. This was designed to better track students who came into the school through one of three methods. There's a central admissions and orientation process. 네, 여기 예, 말씀하세요. 그 온보딩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대학 입학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학생은 뭐 바로 그렇게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보류 펜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데이터들을 다 이 앱에 축적을 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재성님 뭐 언급해 주실 말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화면이 만들어 놓은 거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만드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죠. 이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면 이분이 되게 대단하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면 이 정도 만드는데 별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냐가 비즈니스 구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를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An orientation process, a major declaration process, and a competitive program application process. So this solution collects and tracks students traveling through these different pathways. It then terminates in a reliable and accurate record for the school to better understand enrollments, trends, and more. So at a very high level, it's a very straightforward process, but administratively on the back end, to get all those ducks in a row, it takes a lot of planning and effort. And this solution makes all of that possible. I want to leave the role that I'm in now knowing that what I build while I'm here can be understood, maintained, and improved upon just as easily as I built it in the first place. I also want to share what I know about the Power Platform so that others can use the same skills to help themselves. I'm determined to build capacity in my school for the solutions that we all create while I'm here. On top of this, I'm a collaborative person, and the best apps I built were the result of rich collaborations with the end users I was building them for. So we started this builders group at the School of Human Ecology. We have representatives from several units across the school, and the goal has been to support and collaborate one another with the solutions that we create to improve our various business processes. There's a lot to learn, but it's so much more fun when you're doing that with a community. 네. 이분이 지금 언급해 주신 거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구축을 해놓은 솔루션을 커뮤니티와 공유를 하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언급을 해주신 게 지금 이러한 솔루션은 본인도 개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더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제 그 스터디에서도 COE에 대해서 이제 RPA COE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케이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장부관님 그 사내 이야기도 좀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에서 누군가가 또 시켜서 이런 것들 퍼뜨리려고 하면은 또 저항감이 상당했을 건데, 나름의 그 성공했던 사례를 보고 이제 다른 그 비슷하게 그런 것들 요구하는 커뮤니티들 모아서 이런 것들을 넓혀나가는 전략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딴 회사하고 지금 프로젝트 하나를 또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 지금 교육 관련돼서 COE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해서 보시는 것도 이 영상 보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What I love about Jonathan's story is that not only did he get value out of the Power Platform himself, but he nurtured others like himself at the university through his community of builders. Very similarly, we'll look at H&M, the Swedish fast fashion retailer, who discovered citizen developers and professional developers organically getting value out of the Power Platform in their organization, and then set up a center of excellence to nurture that growth and to also put guardrails around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 at Microsoft encourage customers to think about a center of excellence along the pillars of organize, govern, and nurture, and H&M followed that recipe to a T. They got organized, set up what they call the Center for Enablement, and set crisp priorities for it on what success looks like. They invested in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ey have an app categorization that categorizes apps between productivity, important, and critical, and then has environment strategy, premium connector strategy tied to each category.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각 기업들은 그들만의 그런 비즈니스 니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그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에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그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고 그 다음 더 좋은 결과도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고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제 그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요, COE 어제 그 RPA 관련해가 4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H&M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자동화 구축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RPA COE하랑 이제 개발자도 일반 시민 개발자보다는 약간 전문 개발자들이 이제 먼저 자동화 구축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이런 쪽에 지금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뒤에 이제 나올 동영상 좀 더 보시면요, 그걸 좀 생각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In the COE starter kit, which gives them, among other things, telemetry and a 360-degree view of the usage of Power Platform in their organization. And most importantly, last but not least, they invested in nurture. As you can guess from this session, I'm a big believer in the power of stories to inspire and educate. And that's one piece that H&M has done as part of nurture internally within their organization, building a framework to share internal success stories. Helena and Klaas, both the key members of the Center of Enablement team, are presenting an on-demand session at the conference. Next, let's hear Helena talking about the key learnings from that session. 여기 보시면 헬레나 이제 이분이 M365 솔루션 아키텍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제도 배웠지만 RPA COE도 있고 M365 COE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역할을 할지 어제 그림 보시면서 어제 그 이미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y name is Helena Forsberg. I also work at H&M as a Microsoft Solution Architect specializing in the Power Platform. And we wanted to take the opportunity today to share with you our key learnings of setting up a Power Platform Center of Excellence. So my first advice to you would be, do not wait.
if you have Power Platform today, your users will discover it and start building solution upon it. And the more legacy that you kind of built upon the platform, the harder will it be for you to implement your safety measures and best practice and the governance that you want. So don't wait, start today. And start by establishing and gather a center of excellence team with the correct people and the correct competence in it. Make sure that the team has a clear mandate and responsibility. Agree on a clear vision and agree on what you want with your Power Platform and how can the Center of Excellence help you to get there. Also at an early stage, do install and get inspired by the Center of Excellence starter kit. Consider it as a smorgasbord. You won't be needing all parts of it, but there's definitely stuff in there that you want. A good advice is also don't skip the audit log sync. Configure it as an early stage because the audit log contains a lot of useful information and statistics that you want when you start investigating and getting to know your Power Platform more. 우리가 보통 이제 비개발자가 파워 플랫폼 이제 배우고 공부할 때는 감사 이런 거 거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만드는 데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기존에 M365 COE 아키텍처럴 솔루션 아키텍처를 하셔서 그런지 그런 쪽부터 접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HMM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이 프로젝트는 다 그쪽 어떤 느낌을 갖고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Also, be aware of that the drive to set up a Power Platform Center of Excellence, it often security. So it often comes from the IT department that wants secure and safe solutions, which is super good. But for us, it was equall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our end users were encouraged to build solutions upon Power Platform and that we encouraged their creativity because it's when they do build Power Platform solutions that the real value occur. So we kind of wanted to find the perfect balance between governance and control and then inspiration and creativity. Also, learn from others. You're not the first one to do this, so talk to Microsoft, look at sessions like this to learn more, get inspired by others, talk to other companies. And last but not least, remember, you will never be finished. As long as Microsoft 365 will continue to evolve, so should your Center for Excellence. 이 전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명확한 비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비전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또 적절한 COE 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의 기업에 맞는 또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로직에 다 해당을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아까 보시면은 COE 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되게 적절한 솔루션을 만들고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스파이어 한다. 이게 이분이 말씀해주신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tories about citizen developers showing that the Power Platform can be used by anyone to make a difference,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in technology. The Power Platform is also an effective platform for those with a deeper knowledge of technology, such as data analysts. When COVID-19 started spreading worldwide in March of 2020, the Motoring Club, RAC of Western Australia, needed to respond quickly to the rapidly changing events. The company's requirements to consolidate new information and deliver insights at record speed led them to choose Power BI. Dan Navaratnam, who at the time was a senior technical business analyst, led a newly formed team to deliver the time-critical information in only a few short weeks. After realizing the value that Power BI provided the company, RAC has since standardized on the platform. Dan was promoted to BI Analytics and Insights product owner and has spent the past year working to make Power BI an effective organizational tool for both report authors and consumers. Dan and his team have strategically implemented an incredible center of excellence, as well as utilized the Power BI
and Microsoft Teams integration capabilities to make interacting with data on a daily basis a simple and organic part of every employee's daily workflows. Let's hear about the Teams integration and Center of Excellence from Dan himself. Hi, my name is Dan Navaratnam. I'm the product owner for BI and analytics at RAC in Western Australia. The Centre of Excellence at RAC consists of 6 essential components: a SharePoint site, Teams community, theme pack and design guide, a sandbox environment called RAC Works for training and practice, documentation, and Power Query training. Our SharePoint site contains resources to help users at every stage of their learning journey. The site consists of a series of resources, including our style guide, which helps report authors deliver impactful content in Power BI, giving them structured and easy to follow guidance in how to present compelling data stories while aligning with our corporate brand. This comprehensive guide helps authors think about every stage of designing a report, from the dashboard purpose to usability, chart types, and when to use them. It also contains guidance on the use of color, accessibility, and general design best practice. The style guide is complemented by Power BI templates that we have created to help users hit the ground running when creating their own reports. Templates come pre-filled with some 1,200 configurations, including colors, fonts, axes, labels, chart styles, and layouts. Our SharePoint site is linked to our Power BI community on Microsoft Teams. Microsoft Teams provides the go-to location to share resources, assist with troubleshooting, and share tips. We use the community questions and teams to guide further support content. We've taken the Power BI and Microsoft Teams experience one step further by embedding reports directly into Teams, making conversation and collaboration around reports easy. 지금 보시면은 이 모든 게 다 팀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팀즈 이 창을 띄우면은 여기 안에서 파워 BI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팀원들이 여기 왼쪽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부분에 다 팀원들이 뭐 여기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 보고서를 오른쪽에 띄워놓은 거를 같이 보면서 팀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 조금 봤던 것 중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동호회라 그랬잖아요, RCA가요. 근데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파워 BI부터 해가지고 파워 플랫폼하고 뭐 그래프 차트 그리는 여러 가지 선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PDF로 책자처럼 이렇게 뭐 만들고 템플릿도 뭐 아까 1000몇 개 만들었다는 그 얘기 딱 보고 와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 아까 자동차 동호회인가? 네, 자동차 동호회. 네, 자동차 동호회인데 이 사람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런 어떤 디지털 전환에 관심 갖고 한 건지 아니면 돈을 CC를 모아서 뭐 좀 이런 것들 이제 아웃소싱해서 만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점 보고 또 되게 느꼈어요. 예를 들어 우리도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강사 불러서 한번 듣고는 이제 따라해보고는 그냥 앞으로 너희들이 잘 쓰라 뭐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건데 그 회사의 어떤 중요한 뭐 색상, 폰트 뭐 이런 것들 모든 이제 그래프 가이드라인 그 재무부서나 뭐 아니면 일반 인사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각자 사용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뭔가 서류화된 작업을 이와 동시에 같이 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이분들이 저는 그분이 이 회사가 보험회사 같은데요. 보험회사요? 자동차 보험회사인가요? 아니, 지금 뒤져보니까 인슈어런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동호회가 아니고 그 어번역이었던가 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동호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그래서 저도 네, 맞아요. 저도 찾아봤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인슈어런스 측면도 있는데 또 어떤 데에서는 동호회라고 나오고 해서 일단 동호회라고 적긴 했거든요. 동호회 수준이 아닌데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도 동호회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어서 저도 막 찾아봤었는데 구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썼어요. 일단 우리 회사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동호회 수준. 네. 그럼 이분들 도대체 맨날 하는 게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파워 플랫폼을 파워 플랫폼 활동해도 이만큼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파워비아이 1년 동호회도 내도록 힘들겠어요. 예? 파워비아이 동호회를 해도 이렇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파워 BI 동호회 작년 우리 스터디하면서 파워 플랫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회사가 맞다고 하더라도 회사라고 하더라도 되게 잘한 거죠 이게.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까지 다 만들고 이 정도까지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보니까 뭐 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잖아요. 그 시간 내에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거는 안에 자금력도 좀 있고 아무래도 CEO단에서 뭔가 조금 생각 있는 분이 주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동호회라면 정말 따봉인 거고. 예. With confidence while all discussing the same report and looking at the same numbers. By embedding the reports into teams, we don't have to change windows or applications to get to the data being discussed. Bringing data to our preferred communication channel truly enables us to think about data first in all of our communications and decisions. As a group, we've gone further and pinned the Power BI icon in my 우리 그 미드업 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핀 고정시키는 거의 의미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icrosoft Teams, making it even simpler for users to access their Power BI portal, homepage, workspaces, and most important reports. Thanks for the invitation to speak today. If you're interested to learn more about our Power BI journey, be sure to check out our on-demand session. 윤정님, 뭐 혹시 추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요. 다음으로 볼까요? 예. Another company utilizing the capabilities of Power BI is Trek Bicycles. I have Shriti Chatterjee, a senior BI reporting engineer here, to talk about how Trek used Power BI to automate a critical yet previously heavily manual process. Hi, thanks for the introduction, Lauren. Every store in North America is required to cycle count inventory on a set schedule. Previously, when a store would complete their cycle count, the point of sale system would update and replace the last cycle count. In order to make sure we always captured data before it got written over, our retail finance manager for North America, Cecilia, would query data from the POS systems once a week, dump the data into Excel, and run the appropriate calculations. The report would then be sent out individually to each store. Cecilia was spending at least half of her time creating and sending these reports monthly. In our new solution, we get the data from the POS system, store it in cubes, throw them into SQL tables, and connect to Power BI. Every store manager has access to the Power BI cycle count report. Trek is using incremental refresh, data flow, and row-level security, and the ability to send reports as PDFs. Creating this automatic process with Power BI has given Cecilia a week and a half of her work time back to focus on more important tasks. And the store managers can check every single day after they do the cycle count and make sure that they have ticked that from their list. They don't have to ping the district manager or Cecilia or wait a week for confirmation. It has given them a sense of comfort. Quoting Cecilia, Power BI is the future of our reporting. One-click dashboard look with row-level security will help our store managers, our sales managers, and everyone else. Her team loves this tool. Thank you. Thanks, Shriti. Now let's hear from another Trek employee, Sean Duffy, a business intelligence analyst, who will talk about Trek's dedication to helping the planet and how his team is using Power BI to achieve the company's sustainability goals. Hi, Lauren. Thanks for the intro. After watching the NASA documentary Above and Beyond, the president of Trek, John Burke, became concerned with the impact large companies are having on climate change. John was able to meet Rory Kennedy, the director of the film, on a bike ride, where she said the experts at NASA told her we have 10 years to reverse climate change. The way she sees it, 10 years from now, we'll be asked a simple question. Did you or your company do anything to turn the tide? Yes or no?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John released a new company objective: become an environmentally leading company fast and influence others to join the cause in saving the earth.
The Trek Business Intelligence team put our heads together and decided we needed to leverage our tool sets towards these sustainability initiatives. We realized we could help teams make stronger and quicker decisions, visualize the brutal facts, and analyze them over time. This is where we set out in helping our packaging design team. Their overall goals were 1, to identify how much packaging material Trek's products produce based on the quantity we've sold, and 2, have a self-help tool to help them identify the largest contributors in our product line. We then architected a Power BI report with them. This is the first tab that you see here, which is at a global, very summary level, broken out by Trek's 2 main categories. Across the top is our bikes, which is our main product, as you assume, and across the bottom is more of the accessories, retail accessories, such as helmets, shoes, pedals, etc. We then break it into the category or grouping of material, as well as the second tab here, the retail packaging opportunities. So taking those categories of product individually and showing them across versus a goal. So this top visual is the plastic, rubber, metal weight percentage by category. And we can see the far left category, CAT ET, is sitting a little over 4%. The users of this Power BI report can then look at this and say, hey, our goal is to be at 1.1%, which means we need to reduce that down by X amount or any amount they want to hopefully be well below that black line, just like all the categories you see on the right of this top visual. Here's a little snippet of our 2019 average plastic parts per packaging for bikes. One of the things that in this Power BI report they realized is that e-bikes in particular produce quite a bit of packaging since they're a heavier weight bike. But on average, we do have 22. And then for 2021, we've set a pretty ambitious goal here to have just a mere 2 plastic parts on average per bike packaging. As the explorer Robert Swan said, the greatest threat to our planet is the belief that someone else will save it. Thanks. It's amazing to work for a company that uses technology to support such an important mission. What a good. 여기는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다시피 그런 ESG 경영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솔루션을 만들어냈는데 아까 파워 BI 보고서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또 알 수 있으시듯이 여기 페이퍼, 플라스틱, 뭐 other 해가지고 패키징에 어떤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파워 BI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까 언급을 했던 부분이 이 CAT ET 이 부분이 지금 4%로 이 검은색 선의 비교를 해봤을 때 되게 높은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런 부품 같은 거는 좀 줄여야겠다. 이거를 또 이 파워 BI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2019년에는 포장재에 들어갔던 게 22개라고 했나요? 22개였는데 2021년에는 2개로 이렇게 줄이면서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쉽지 않군요. We talked to our last customer of the day,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y T-Mobile. T-Mobile has seen great success with the Power Platform across their entire organization and are well along in their journey of digital transformation powered by low code. T-모바일이 미국에서 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회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미국에서 통신사가 버라이즌이랑 AT&T
여기 지금 나와 있는 T-모바일인데, T-모바일이 작년에 스프린트라는 다른 통신사 기업이랑 그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합병을 한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점유율을 높이고 더 많은 그런 이익을 내겠다 해서 합병을 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합병을 하는 게 사실 다른 회사랑 다른 회사랑 이렇게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 쓰던 그런 솔루션이나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파워 플랫폼 안에서 효율적으로 구축을 했는지 이거를 이번 빌드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T-모바일이 몇 년 전부터 뭐 빌드라든가 이런 건 MS 행사에 계속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대충 찾아보니까 뭐 그래도 미국 내에 한 3위권 안에 든다고 하면 엄청난 회사냐 그러면서, 그럼 이 안에도 지금 개발자도 엄청 많을 거고 이럴 건데, 얘들이 했던 그 업적 한 10분 남았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y have a robust community of developers across apps, automate, and BI, and have a center of excellence that enables these developers and sets the right guardrails for admin and governance. As with most organizations, they have a center of excellence starter kit installed, which gives them maker telemetry on the. 역시 그 자주 나오는 회사답게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고급스러워 보여요. 앞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리고 미국 위주로 유럽에 좀 있고 아시아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겠죠. 이제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되게 쉽거든요. 나중에 이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색깔 입히고 뭐 이런 거 입히는 게 조금 힘들어질지, 뭐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되게 편한 것도 있고, 이런 거 구성하는 것 자체는 되게 쉬워요. 금방금방 만들어요. 조금 해보신 것 같으면 하루도 안 돼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를 이 안에 구축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가 좀 더 어려서 그렇지. Top makers in that organization. And if we zoom in to the top makers at T-Mobile, we notice that Brian Hodel is the top maker by far. And we are lucky to have Brian. 이분이 그나마 이끌고 계신 것 같아요. COE. 앱 121개 만들었고 흐름을 91개 만들었고, 이걸 전산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열심히 잘했는지. 이 밑에 있는 사람들 후달리겠어요. On the call with us. Welcome, Brian. Thank you for having me. Brian, you're a pro developer who's embraced low code, and we in the Power Apps community know you as the Orbit Guru. What is this Orbit app and what business problem does it solve? 몇 년 전부터 Orbit 앱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So at T-Mobile, we had a need to have a cohesive way to coordinate initiatives across the organization. And after evaluating various technologies that were out there, we landed on the Power Platform. It's able to deliver on complex business processes such as service offers, device promotions, infrastructure changes, projects, all kinds of things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it really is the backbone for things like initiative details, approvals, timelines, contacts, and documents, really everything that goes along with those projects that are moving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it gives executives a single place to track and approve those initiatives. Sounds great. Let's look under the hood and see the technology powering this. Should we start with the application tier? Sure. So one of the things that T-Mobile is known for is the branding and the logos, the interfaces, everything from commercials is very specific, and that goes as well for our internal tools, especially this one having need to be in front of the executive teams. It had specific marketing requirements. 보통 이제 앱 만들 때 그 캔버스 앱 중에서 뭐 이제 모바일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태블릿으로 만드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태블릿으로 만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서머리, 디테일, 뭐 어프로벌, 뭐 성인 관련된 것들, 아예 이게 경영진한테 관련된 거라서 성인 제도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쭉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성인, 뭐 컨셉, 어사이먼트도 있고 빌드도 있고, 뭐 지금 진행사항 이런 것들까지 다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around design and interaction. And Canvas Apps was able to meet every single one of those down to pixel perfect representation of what we needed to build. For the executives, it was a fast, simple, intuitive, and actionable interface, and it just guided them through without having to have additional training, which is also a very important thing to respect their time. 물론 이제 승인 제도니까 그 안에는 이제 오토메이터가 아마 적용돼 있겠죠. 그 직원들이 쓰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뭐 이메일 보내도 뭐 할 때 오토메이터를 보낸 다음에 그럼 오토메이터에서 이쪽 이제 파워 앱스 쪽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동작 체크를 하는 걸 어떤 걸 체크하냐에 따라서 또 다시 또 승인 제도가 뒤에 이제 자동화 계속 흐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We were able to utilize the components aspect as well because we have a 큰 회사니까 컴포넌트 개념을 갖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들 같으면은 이제 뭐 메뉴라든지 뭐 위에 탑바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가운데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서 여러 이제 앱에서 쓸 수 있도록, 이분에 90 몇 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97개를 만들 때마다 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공통적인 것들은 그저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A lot of screens, and with that goes a lot of repetitive elements such as navigation, form sections, people pickers. This allowed us to build that piece one time and to reuse that piece over and over again. It also helped us to have a consistent look and feel, but it really saved development time and update time. The other piece is the model-driven apps. So, as with any system, there's an administrative interface that 요것도 보면 이제 모델 기반 앱이잖아요. 그냥 요거 모델 기반 앱인데 옛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통합되면은 이제 훨씬 더 달라지겠죠. 옛날에 구축했다는 거 보여드린 것 같고. That's maintained, and the model-driven app allows us to quickly add new fields and to be very agile in our approach. But things that don't necessarily need to be presented to the business overall, such as reporting fields and things like that, allowed us to really have the administrative interface in the model-driven apps that allows us to do bulk updates. Import, export data, and utilize custom Word and Excel templates. Sounds great. And then what's powering all of this on the back end? Quite a bit of stuff is on the back end. Business process flow is really one of the key pieces to that back end. We needed a backbone, 이게 아까 제가 어프로브를 할 때 파워 오토메이터 아마 승인제도 뭐 쓴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파워 오토메이터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로우를 쓴 것 같아요. 그 승인 제도를 이렇게 조건식으로 이제 나눠서 분기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로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승인됐을 때 이쪽, 뭐 승인 안 됐을 때 또 새로운 조건 밑으로 가고 이런 것들 분기 이제 우리 조건식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갈라지도록 만드는 요거의 구현은 이거 파워 오토메이터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visible interface that would show where an initiative was in that process. So whether it was in concept or it was in delivered various stages. And the business process flow not only has a dynamic interface, but also logic-driven decisions so that we have to build only one process flow, and all of them flow through that and have different decision points to different steps. We were able to utilize the custom connectors and call APIs of the Canvas apps to bring those business process flows from the Dataverse backend into the Canvas apps and make them presentable to the executive. So it's a very intuitive interface. It was also a native visibility in the model-driven apps too, which just saved us a lot of time in development because it was already there. The cloud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Cloud flows allows us to also do things in the back end, such as assigning permissions and creating different record sets for, say, approvals and such. So we were able to do a lot of that in. 이 정도면 좀 약간 이제 되게 좀 복잡하게 짠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정도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잘락하면 되게 이제 머리 아픈데, 근데 뭐 이런 것들도 뭐
뭐 엔드 조건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yes냐 no냐에 따라서 yes일 때 no일 때 이분도 이제 no일 때 여러 가지 경우수를 많이 해서 이제 짜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되게 이제 양이 많은 거고 보통은 이 정도까지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으니까. 예. In very high volumes, very quickly in the back end without having anyone actually touch any of those things. And we also were able to utilize those flows to integrate with legacy systems such as Jira and Workfront. We have also chosen to go with Dataverse because of the really robust permissions and security structures in the back. 이 부분이 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 플랫폼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 앱만 보고 거접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안에 옛날에 시어포인트 같은 이런 것들 뭐 데이터볼스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보안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뭐 이게 뭐 다양한 되게 이게 하나하나의 조건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게 지금 체크 표시가 노란색은 뭐 이게 빨간색이 사용 안 하는 거고 뭐 이게 초록색이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 아마 뭐 이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팀 단위별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요게 이제 관리센터에 들어가야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요 보안에 관련된 게 조금 더 깊숙한 곳에 숨어져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파워 플랫폼을 잘 쓴다는 것은 결국 이제 보안이나 거버넌스 이런 거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잘 다루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따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거 관리자 만들 때 요 정도까지 세밀하게 하려고 하면은 개발자가 되게 고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 이용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그 파워 앱스에도 있어요. 관리센터에 들어가면. Backend. So we moved from our POC, which was in SQL, to the full Dataverse instance because it allows us to have role and user-based security, but also record and field level permissions. And it's all very easy to administer and to change as we change our business model and things move around. It also relies on Azure Active Directory authentication. So it removed it another level of having to authenticate using logic and matching. Brian, a lot of good stuff in there. And now that all the data that gets created with 이분 웃으면 안 되죠. 이분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되게 잘하는 개발자니까 막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이 의미를 알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옛날에 SQL 있을 때만큼의 다양한 어떤 보안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여기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웃어야 되겠죠, 우리도. Orbit, how do you report and visualize all of it for your execs? Right, there's a lot of data, as you can imagine. There's a ton of stuff happening and it's all tracked. So what we needed was a way to take that and bring it up into a visual manner and summarize and give stories behind that data. And Power BI was, 잘 사용하는 회사의 파워 BI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대충 봐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은 원형 차트라고 하죠. 이거 동그란 거. 이걸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각화 관련된 책들 보면은 이 퍼센트가 정확히 이거와 이거가 구분이 잘 안 가요. 여기 숫자 27.9, 25.3을 정도를 읽어야 이게 서로 구분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은 얘들은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냥 막대 그래프를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야 이제 수량적으로 명확하게 그 각각의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은 원형 차트를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충 뭐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Not only the preferred tool within the organization, but it also had the scalability and customization that allowed us to create custom, nice-looking reports that met the design team requirement for our branding, but also really helped us to have graphical representations that summarize to see trends, drill down to see to investigate what's going on. We were able to utilize data flows and transform and format that data and integrate it with other data sources.
And those data flows then go into data certified data sets, which then we provide to the users so that they can do self-reporting, which has really taken a lot of the time and effort off of our resource allocation, and it allows people to dig into the data themselves. Integrated security also is a key piece, because we can have one data set, but we apply different user roles to it to give people exactly the data that they have permissions to. Again, great stuff. And Brian, I know that a lot of folks are involved in a particular initiative. So how do these folks collaborate within the Orbit app? Another great piece of the platform is that we can leverage teams. So with Microsoft Teams. 윤정님 한마디 하시죠. 팀제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즈 안에서 파워 BI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고, 보시면은 여기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같이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팀즈 안에서 다 가능하게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팀제 보면은 이분들은 위에 그 탭에다가 요 채널의 탭에다가 요걸 달았잖아요. 그 이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파워 BI를 각 그 회사 팀 채널별로 다르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위에 올려도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이쪽에서 보통 이제 파워 BI 버튼을 이쪽에 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보니까 이거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쪽에 왼쪽에 핀 해놨네요. 예, 좀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정이. 팀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개. We can centralize the tools so that a user can go into a single place, take action on that, and it really allows us to have targeted channels for things like executives for high-level reporting, business line of business level for mid-level reporting, and then an initiative type for detailed reporting. We also took the ability to embed not only the Power BI reports in those tabs, but apps in those tabs. So we can have Orbit and supporting apps that need to be used for the different teams and have them in that single place as well. So they can not only see the information, but then take action on that information. And it's each team is also targeted to the user group through security permissions and in the channels. So it really allows us a lot of flexibility to target those tools to the users that need to see them. The adaptive cards in the teams is another great resource we have. So we can have targeted news feeds, as well as interactive card elements to take action, update data, respond to approval requests, expand details on cards, and open links. Again, just great stuff, Brian. But I know there's more. It's not only this technology you talked about. There are some newer additions to the Power Platform. 요것도 이제 저기 뭐이고 적응형 카드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카드를 만드는 게 있어요. 만들 수 있도록 되게 이제 디자이너 이런 것들 내줘가지고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집어넣고 이런 걸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정님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하시는 이제 미드업 이제 금요일 미드업에서는 이제 플루이드 뭐 이런 것들하고도 좀 관련되는 건데, 이 적응형 카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컴포넌트를 다른 쪽에 어떻게 쓸 건가라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여타 이제 뭐 오피스 제품군에도 이제 적응형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승인 뭐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것들 할 때도 물어보는 것들 아니면 뭐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글자 텍스트로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챗봇에서 많이 일단은 쓰고 있거든, 적응형 카드를요. 근데 그 생각을 넓혀서 다른 확장성 있게. 그럼 이제 연정님 발표하는 다음 이제 발표하는 그거는 내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체 다가 이제 딴 곳에 다 연결되도록 하는 게 연정님 발표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적용형 카드는 따로 만드는 건데, 만들어서 여기에 붙이고 또 메일에 또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식인데,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하나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연정님 발표를 금요일 날 오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요게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챗봇에 이거 넣을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지금 이제 워낙 흔해져 가지고 안 놀래지만 처음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저는. Respond to approval requests, expand detail. But I know there's more. It's not only this technology you talked about. There are some newer additions to the Power Platform family, like the Power Automate Desktop, our RPA offering, and Power Virtual Agents, our low-code bot development framework that have also found use in your scenario, right? How did that come about? Right. So luckily, we were able to utilize the desktop flows, and it came out right as the time that we needed. Actually, the Sprint merger was a big thing. 요 왼쪽에 나오는 게 그 저기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 요게 화면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필요한 것들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끌어당겨요. 끌어당겨다 가지고 그 안에다 속성을 이제 그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입력과 출력에 관계된 속성들을 지정해 두면은 여기 하는 건데 뭐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런 단계들을 사람이 쭉 했다는 거죠. 뭐 붙이고 했던 거를 끝나고 나면은 결국 이제 요 정도 단계로 쉽게 이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 관련돼 가지고 T-모바일의 RPA 관련돼 가지고 쭉 설명 또 이분이 나와 가지고 또 이분이 나와서 쭉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파워 오토메이트 관련돼가 전반적으로 처음에 어떤 걸 생각해서 뭐 먼저 구현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서 뭐 구현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완성되어지는 이 큰 그림을 이분이 다른 그게 이제 빌드는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제가 이제 막 여러 군데를 막 보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이분이 나와서 이 얘기를 또 한 게 있더라고요. 예. That was going over several years, and it came to fruition last year. And as with any merger, you have systems on both sides of that need to be utilized. And in this case, we had key go-to-market systems on both sides and Orbit on the T-Mobile side, but we weren't ready to move off of the Sprint legacy systems. So because we had lack of APIs for those systems on the legacy side, we needed to use an RPA functionality of desktop flows. And that allows us to update records to stay synced and work as one organization. And every time something is updated on the Orbit side, it's instantly updated on the Sprint side so that we can move together as one and at the same speed without any sort of lag.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그 오비드 앱은 자기들 회사 내니까 다 이제 자동화 구축을 해놓은 거죠. 아까 이은정님 말씀하신 이제 합병하는 스프린트 회사는 우리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회사에 관련된 거는 API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 아프다는 거죠. 그쪽 회사 전부 다 이제 그걸 다 이제 뜯어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뭐 API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되는 대로 빨리 할 때는 이제 이런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을 이용하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 거 API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쉽게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합병을 했으니까 저쪽 회사 바뀔 일이 없으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저쪽 회사에 뭔가 홈페이지라든지 프로그램이 바뀌면은 RPA 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너무 자주 바뀌면은. 근데 이제 합병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일단 저쪽에 있는 데이터 이쪽에 다 갖고 오거나 아니면 연동만 잘 시켜놔도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Latency with data. We were also able to utilize Power Virtual Agents, which has helped us as we've grown and additional time zones, and we have multiple headquarters now. And Power Virtual Agents allows us to react quickly to any user queries. Anytime somebody has an issue or a question, we can give them standardized responses and automated actions such as assigning license or sending links, responding to the business at the speed of telecommunications, which is really incredibly fast. As I step back and look at what you achieved, Brian, over the last 2 years, you're really getting phenomenal value out of the Power Platform and solving a. 오비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공부하셨는데 전체 아키텍처. 이따가 그 PPT 보면서 얘기할게요. 예. Mission critical problem at T-Mobile. And what is interesting is all of this with pretty much zero to light amount of what we would call professional code. So as we wrap up, Brian, here, let me leave us with this. What advice would you give other professional developers out there who are looking at low code?
I think don't be fooled by the low code branding of it. It is absolutely low code because anyone can go in and quickly get in and learn the tools and move forward and to investigate them. But it's absolutely has the it's fully capable of delivering on in any sort of requirements that a business has to deliver. Anything that you can build with a full code solution, you're likely to be able to do with this as well. So really consider it a no limits platform and confidently develop any solution. Thank you so much, Brian, for your time. Brian has a on-demand session later in the conference where he goes into details on his Power Automate desktop flow usage. So please do check that out. In addition, we have 20 other real life story on-demand sessions throughout this conference. I would highly encourage our viewers to check those out as well. And with that, back to you, Lauren. Thanks, Saurabh. I love watching those on-demand sessions to see the real examples of the ways that people have used the Power Platform to solve a myriad of challenges. To me, the examples that we've seen in our session today, as well as during those on-demand sessions, really bring to life Microsoft's mission to empower every pers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And the Power Platform is truly for everyone. Thanks for joining our session today. Until next time. 영상은 끝났습니다. 연장님이 그러면 공유해 주실 걸까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빨리 정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래서 T-모바일이 조금 메인이 되었던 그런 빌드였는데 보시면은 그 파워 플랫폼, 그 T-모바일이 파워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이게 그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파워 앱스, 파워 BI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전에 이야기했었지만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까지 활용을 해서 이 모든 파워 플랫폼의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해서 잘 그들만의 솔루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지금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던 브라이언 씨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앱도 뭐 127개를 만들었고 뭐 플로우도 이만큼 만들었고 해서 이렇게 전사적으로 누가 앱을 누가 파워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얼만큼을 만들었는지 이것도 이렇게 보고서로 파워 BI 보고서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브라이언 씨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올빗 앱 같은 경우도 재성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왓치파티도 참여를 하고 이번 빌드도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봤던 앱이었어요. 올빗 앱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올빗 앱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 빌드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그 캔버스 앱이 있는데 캔버스 앱으로 이렇게 직관적인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게 사실 여기서 이 브라이언 씨가 언급을 했던 게 이 보고서 자체가 그 경영진들한테 올라가는 조금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딱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 이렇게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하셨고 그 여기 보면은 뭐 좋아하시는 막 승인 같은 거 누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어프로브 된 거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컴포넌트인데 여기는 뭐 이런 내비게이션 바라든지 뭐 여기서 쓰인 그런 탭 같은 거 이런 게 다 일관적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에 다른 앱을 뭐 빌드를 하거나 할 때 되게 쉽게 다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개발을 할 때도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모델 기반 앱인데 이게 지금은 그 디자이너 앱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현대적 디자이너 앱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 활용을 해서 앱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다큐멘테이션 찾아보실 때, 그 현대적 디자이너 앱, 모던 디자이너 앱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더 최신 그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 번에 애자일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이 파워 플랫폼에 조금 메인이 되는 게 데이터벌스예요.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벌스의 이런 플로우를 캔버스 앱으로 가져와가지고, 아까도 봤었던 그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재성님이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통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을 해서 이런 프로세스 플로우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보통 뭐 권한 할당이라든지 승인 과정에서 이 파워 오토메이트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를 쉽게 만들 수 있다. 로우 코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로우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파워 오토메이트는 비슷해요. 근데 이름만 조금 다른, 여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로우고 여기는 파워 클라우드 플로우여서 비슷한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또 이렇게 레거시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파워 플랫폼에서 좀 중요한 게 보안적인 측면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버스를 여기다 붙이면은 보안이랑 뭐 권한 같은 문제도 조금 많이 줄일 수 있고 해서 보안 관련해서는 데이터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그 파워 BI를 티모바일이 이렇게 구축을 한 거를 보실 수 있고, 이것도 다 그 앞에서 봤던 그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데이터 소스와 통합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파워 BI가 팀즈랑 연동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은 팀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팀 단위로 또 다른 보고서를 함께 볼 수 있다.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팀즈에서 또 파워 앱스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워 앱스를 통해 만든 앱을 팀즈에서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팀즈 안에서 그 파워 오토메이트로 뭐 승인이라든지 여기서 만들었던 그런 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팀원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스프린트랑 인수합병 M&A 할 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기업의 레거시 시스템도 파워 그 오토메이트로 자동화를 해가지고 쉽게 그런 서비스를 통합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워 벌추얼 에이전트, 이거는 챗봇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 아까 뭐 표준 시간대를 해서 본사를 여러 개 둘 수 있었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용자 쿼리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파워 벌추얼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그런 고객 비즈니스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빗 앱 구조를 보면은 정말 파워 플랫폼의 모든 기능들이 다 쓰였고, 여기에는 좀 중심이 되는 게 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 해서 보안의 측면도 고려를 당연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필드가 끝이 났습니다. 네. 발표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녹화를 중지를 하고요.